지금도 각종 업체에 선불을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그런 피해자들을 줄이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훈TV의 이성훈입니다. 지금 현재 돈을 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은 과연 내 돈을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내 모든 고민과 문제가 언제 해결이 될까도 궁금해 하시겠죠. 또한 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과연 내 고객의 채권 그리고 내가 맡은 사건에 대하여 회수를 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돈과 채권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레벨 테스트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대방 즉 채무자에게 돈을 회수를 하는 것이 법이라는 것만 가지고 해결을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강력하게 채무자를 압박하는 추심 행위만 가지고도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법률과 실무 절차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것이 채권 추심의 기본이겠죠.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추심업계의 최고 베테랑들은 일반인들이나 추심업계의 보통 직원들보다는 훨씬 더 회수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 추심업계의 베테랑의 직원과 나 자신의 위치나 능력을 비교해보면 내 돈을 회수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단계를 나누어 채권 회수의 가능성을 점쳐보는 레벨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채권 회수의 단계로 초보, 중수, 고수, 회수의 신 총 4등급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상위 회수의 신 등급에서 회수하는 것을 100%의 기준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류의 분들은 등급으로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가 뭐냐면 자신이 돈을 떼이거나 돈을 못 받고 있을 때 열받고 당연히 화는 나죠. 그런데 그냥 법도 모르겠고 절차도 힘들다 보니까 그냥 내가 왜 돈을 빌려줬을까? 왜 거래를 했을까 하면서 신세만 한탄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정보도 없이 막무가내로 법무사를 통해서 사건을 맡겨버리죠. 그리고 이제 법무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문이 나오면 당연히 채무자가 돈을 주겠지 하면서 엄청난 기대와 허황된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경우는 등급도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채무자에게 돈을 회수할 확률은 2% 안쪽입니다. 아니 채무자가 정말 알아서 주는 경우를 제외하면 안타깝지만 회수 확률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등급인 채권 회수의 초보 등급입니다. 이 등급에 있는 분들은 우선 자신이 채무자에게 돈을 떼이면 처음에는 화가 나고 이빨이 갈리겠죠. 하지만 어느새 냉정해지고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정신을 차리고 알아보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접하지 않았던 법률 절차, 추심 방법 등을 알아보겠죠. 또 인터넷에 나와 있는 유튜브, 블로그 등을 돌아다니며 찾아보고 검색해 볼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지급 명령도 신청해보고 소장도 작성해서 법원에 접수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설령 법원에서 보정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실패하고 공부하면서 끝내 자신의 힘으로 법원에 신청을 해내죠. 그리고 판결문 등을 받고 나서 채무자 은행 계좌에 압류도 해보고 재산 명시, 유체동산 집행 등 자신이 알게 되고 공부한 모든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채무자를 상대로 끝까지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일지라도 추심이 자신의 생업은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조사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방문을 하며 뛰어다닐 수도 없다 보니까 현실의 벽에 막혀 버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처음에 몇 달 바짝 채무자를 압박했는데 돈을 받지 못하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포기하거나 방치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정도의 분들은 추심의 초보 수준의 단계입니다. 그래도 정말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회수 확률은 30%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수 단계입니다. 이제부터 중수 단계는 채권 추심을 직업으로 하고 있거나 일반인들 중에서도 추심이나 법률 절차를 어느 정도 알고 또 압류나 집행 등의 경험을 많이 해보신 분들의 레벨입니다. 제가 얼마 전 처리한 사건을 간단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이 중수 레벨에 있는지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자, 이 사건에 돈을 줘야 될 채무자는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주지 않아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까지 받은 상태죠. 그런데 채무자는 저뿐만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채권자에게 독촉을 받고 채권자들에게 줘야 될 금액만 100억이 넘는 채무가 많은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조회와 조사 그리고 주변의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다른 결제 거래처에 7억이라는 돈에 대해 받을 채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 결제 거래처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진행하였습니다. 2억 원의 금액으로 제가 첫 번째 압류를 진행을 했죠. 그런데 며칠 뒤 타 채권자가 5억 정도의 양도담보공증으로 압류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는 또 타 채권자가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으로 3억 원의 금액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물밀듯이 수십 명의 채권자들이 70억이 넘는 금액으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결제 거래처인 제3채무자는 법원에 7억이라는 금액을 공탁하게 되었죠. 자, 엄청난 스토리가 많지만 간단하게 사건 진행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2억이라는 채권으로 압류한 제가 법원 배당 절차에 따라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공탁을 한 금액은 7억이고 채권자들의 채권 금액은 70억입니다. 자, 5초 안에 답이 나오십니까? 흡수 배당인지 안분 배당인지 누구에게 우선순위가 있고 우선 변제권이 있는지 판단이 드십니까? 제가 2억을 압류한 건으로 배당받은 금액은 2억입니다. 향후에 압류, 집행, 배당 절차 이런 부분은 쉽게 풀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정답만 알려드렸습니다. 정말 추심에는 실무 절차, 집행 절차, 배당 절차까지 두루두루 알아야 자신의 돈과 권리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압류, 배당 등의 예도 추심 절차에 있어 정말 무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이 정도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추심 능력을 갖추셨다면 중수 단계 레벨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면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확률이 50% 이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수의 단계입니다. 이 정도의 단계에 들어서면 채무자의 등초본을 보고 채무자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가족관계, 경제활동 등을 보고 채무자의 성격과 가치관까지 머리로 생각을 하죠. 파일 분석만 가지고 채무자를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채무자의 얼굴과 목소리까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경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고 진행할지 가만히 눈을 감고 구상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채무자를 만났을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만나야 되겠다는 부분도 생각을 하죠. 또한 채무자를 만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갈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화의 주도권을 넘겨줘야 될지 아니면 내가 이끌어 나가야 될지도 생각을 하고 억양, 말투, 분위기, 복장까지 전부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한마디로 몰아일체의 단계이죠. 채권과 자신이 하나가 되어 그 안으로 빠져드는 레벨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죠. 이 정도 레벨에 있는 경우 신용정보회사 직원의 실적이나 급여로 따지면 최소 매달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상씩은 급여로 가져가시는 분들일 겁니다. 이 정도의 레벨에 있는 분들이 채무자에게 회수할 확률은 80% 이상입니다. 이제 마지막 회수의 신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예를 들면 거의 공중부양 단계라는 거죠.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고 절대 회수할 수 없다는 채권을 아예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말 그대로 역발상을 하고 기가 막힌 생각의 전환으로 채권을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법률 절차, 실무상 경험으로 채무자의 마음까지 읽어버리죠. 그리고 채무자와 대화를 시작을 하면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경지입니다. 그리고 향후 일어날 방향이나 모든 변수까지도 다 생각해서 움직입니다. 큰 사건을 해결할 때는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변수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설명해도 모르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런 회수의 신단계는 그런 변수를 많은 경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변수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전부 계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회수의 신단계의 분들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절대 업무에 대한 열정과 그 마음이 식지를 않죠. 예전 제가 신용정보회사에 처음 들어와서 저에게 일을 알려준 사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온 추심업계의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죠. 추심업계에서는 이름만 말하면 다 알 정도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시긴 하지만 건물과 빌딩, 오피스텔 등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 분이죠. 제가 일을 시작을 하면서 그분과 처음으로 방문을 갔는데 부산에 있는 큰 시장 중에 부전시장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부산에는 국제시장 다음으로 큰 시장이 부전시장이라는 곳이죠. 방문을 갔는데 20년 전 매달 5천만 원 이상씩 벌어가던 제 사수가 비싼 양복을 입고 채무자가 운영하는 생선가게 앞에 그냥 돈을 달라고 발라당 누워버리는 겁니다. 생선 비린내와 바닥에는 오물이 가득했는데
누워서 돈 달라고 떼쓰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이 사람 미쳤구나 하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날 채무자에게 10만 원을 받으러 간 것이었습니다. 수수료가 20%면 2만 원이고 월급으로 나오는 돈은 8천 원이죠. 그런데 매달 수천만 원씩 돈을 벌어가는 사람이 돈 8천 원을 벌려고 저렇게까지 하는 걸 보고 그때 당시 정말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추심의 신의 레벨은 법률, 실무 절차를 충분히 알고 엄청난 경험으로 채권에 빠져든 사람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추심과 회수 확률을 단계별로 나누고 레벨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내 돈을 받는 채권 추심도 체력과 정신력입니다. 힘드시겠지만 자신의 몸과 마음에 더 신경을 쓰시고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레벨 테스트를 한 이유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과 본인의 능력을 한번 점검하시라고 올려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좋은 해결 방법을 찾아내시고 문제를 풀어가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가 잘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그 옆에서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